네, 이어지는 시간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네, 증권가 리포트 분석해드리는 시간이고요. 허반석 전문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이제 부쩍 갑자기 좀 추워졌어요. 날씨가 좀 쌀쌀해졌는데 이렇게 쌀쌀한 날씨, 계좌까지 좀 얼어붙으면 안 되잖아요. 저의 계좌를 녹여줄 만한 그런 업종 찾고 있는데요. 오늘의 업종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업종 리포트 바로 통신과 통신 장비였습니다. 사실 이 업종은 작년에 좀 많이 움직임이 있었던 그런 종목들인데 최근에는 사실 흐름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시장에서는 각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신과 통신 장비 업종 오늘부터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산업의 전망과 포인트부터 먼저 짚어주시죠. 네, 이번 주는 통신 그리고 통신 장비 업종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9월 24일자 IBK 투자증권 리포트와 10월 12일, 13일 신한금융투자에서 발간된 리포트를 중심으로 월요일이기 때문에 산업에 대한 이야기,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통신과 통신장비 업종의 키워드로 살펴보면요. 우호적인 사업 환경, 그리고 수익 개선, 주주 환원, 성장 동력, 이 네 가지로 키워드를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호적인 사업 환경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5G가 이제 3년 차에 접어들게 됩니다. 5G 전체 가입자 비중은 23% 정도고요. 스마트폰 가입자 기준으로 5G를 사용하고 계신 분의 비율은 30%입니다. 서비스가 3년 차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스마트폰을 내가 새로 구입을 해서 3년 정도 쓰면 교체 주기에 다다르는 시기가 3년 정도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4G 사용하고 계신 분들의 비중이 70% 수준인데 이 분들도 이제는 5G로의 단말기 교체 주기가 도래했다라고 보시면 앞으로 5G 가입자는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신규 스마트폰 모델들이 출시가 되고 있고요. 5G에 대한 네트워크 품질 개선이 되고 있고 컨텐츠들을 이용할 때에 5G 컨텐츠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들 여러 가지로 보았을 때에 5G 성장을 위한 주변 환경, 우호적 환경은 하나하나 맞춰지고 있다. 그리고 스마트폰 교체 주기를 생각했을 때에는 더할 나위 없이 5G 성장을 위한 시기가 다시 한번 도래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케이블 TV 인수합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 완성이 되었는데요. 과거에는 케이블 TV, 위성 TV, IPTV 순으로 유료 방송업계가 구조가 짜여져 있었는데 현재는 이 IPTV가 가장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케이블 TV 이제는 거의 많이 사용하지 않고 이동형 공간에서 위성 TV를 좀 쓰고 있는 모습으로 시장의 구조가 재편이 되었습니다. IPTV가 케이블 TV를 인수합병함에 따라서 국내 유료 방송 시장을 좀 장악하고 있는데요. CJ 헬로비전은 LGU 플러스에 인수되면서 LG 헬로비전으로 사냥이 변경되었고요. T브로드는 SK 브로드밴드에 흡수합병되었습니다. 현대 HC에는 KT 스카이라이프가 인수를 하면서 이 케이블 TV의 인수 합병도 완료가 됨으로써 가입자의 양적 확대와 결합 상품에 있어의 효과가 극대화되면서 최종적으로는 소비자분들도 결합 할인을 받는다라고 느끼시겠지만 통신사 입장에서도 종국에는 이익이 증대되고 있는 그러한 구조를 완성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비용 등에 있어서의 안정도 좀 찾고 있는데요. 20년도 상반기 마케팅 비용이 19년도 대비 5.4% 증가했습니다. 21년도 상반기 마케팅 비용은 3조 9천억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습니다. 19년에서 20년도로 올 때의 마케팅 비용이 5.4% 증가였는데 상반기 기준으로 20년도 대비 21년도 상반기는 3.6% 증가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마케팅으로 쓰이는 비용이 줄어들고 있다. 비용 증가폭이 줄어들고 있다.
제도적으로도 그렇고요,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서로 경쟁에 있어서 마케팅으로 경쟁을 하는 시기는 조금 지났다. 그래서 비용의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이 스마트폰과 그리고 전자 부품 업종, IoT를 넘어선 AIoE를 말씀을 드렸고요. 자율주행까지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산업이 통신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해서 통신망, 네트워크 서비스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제공받는 컨텐츠를 우리 몸에 비유한다면 혈액으로 비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컨텐츠가 몸의 곳곳, 산업의 곳곳, 시장의 곳곳으로 뿌려질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혈관이 될 텐데 이 혈관을 통신망에 비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통신사의 사업 영역이 초고속 인터넷을 공급하거나 네트워크를 관리하거나 해외에 나갔을 때의 로밍 서비스 같은 것들을 기존 통신망 사업자의 사업 영역이라면 앞으로는 이러한 전화 인터넷, 초고속 인터넷을 뛰어넘은 콜센터, 보안, 경비, 클라우드까지 확대가 되었다가 종국에는 자율주행, AI를 비롯한 로봇 서비스, 스마트 홈, 스마트 팩토리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확대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이를 공급할 수 있는 사업자는 국내에서는 통신 3사가 유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통신 3사에게는 우호적인 환경이 더욱더 확장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5G 앞으로도 좀 유망한 종목이라고 업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산업의 전망과 포인트에 대해서 짚어드렸습니다. 자, 허번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성장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5G 통신 장비, 통신 업종들 살펴보고 있는데 그만큼도 실적이 뒤따라줘야 이제 우리가 정말로 투자할 만한 그런 기업인지 판단이 서겠죠. 앞으로 어떻게 좀 실적이 흘러갈 것 같습니까? 네, 통신 업종의 3분기, 3사 합산 영업이익을 살펴보면요. 1조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15% 가까운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3사 모두 전년 대비 성장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6개 분기 연속 전년 대비 성장세를 기록하게 됩니다. 월 평균 66만 명 규모의 5G 가입자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7월과 8월도 평균치 67만 명의 증가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9월에 들어서는 갤럭시 폴더블 그리고 갤럭시 플립과 같은 신규 모델이 출시가 되었고요. 10월 아이폰 신규 모델 출시 영향에 따라서 7월, 8월, 9월, 10월까지도 이 증가세는 멈추지 않겠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모습입니다. 3분기, 4분기 모두 5G 가입자 증가폭은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5G 가입자 수로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3분기 81만 명, 4분기 85만 명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가입자 증가 추이는 마케팅 경쟁이 심화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마케팅 비용은 증가폭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입자는 늘어나고 있고 비용에 대한 증가폭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곧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는 포인트가 가입자 증가가 아닐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오징어 게임을 비롯한 OTT, IPTV 서비스 호조에 따라서 수익성 개선은 물론이고 모멘텀 확대도 기대가 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5G 침투율 높아지고 있고요. 영업이익률도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들을 감안했을 때 실적에 있어서도 기대감이 여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전년 동기 대비 15%가량이 예상된다고 하고 있고요. 또 통신 업종뿐만이 아니라 통신 장비도 이제는 주목을 받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통신 장비 업종은 투자 포인트를 어디에다가 두면 좋을까요? 네, 통신 장비도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때 한번 다루었던 작전 리포트에서 다루었던 섹터인데요. 오늘은 통신과 통신 장비 모두 함께 좀 다루어 보고 있습니다. 통신 장비는 삼성전자와 버라이즌 공급에 초점을 좀 맞춰보자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3분기 삼성전자의 버라이즌 공급 동향을 살펴보면 9월과 9월 이전으로 나뉘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7월과 8월까지는 코로나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예상치에 부합하는 공급 수준을 유지했었으나 9월부터는 버라이즌의 오더가 주문이 대폭 감소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인프라 투자 법안의 지연일 것 같습니다. 기존 계획보다 버라이즌의 주문 규모가 좀 감소했는데 그 중에서도 안테나와 필터 벤더들에 있어서의 매출의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3분기를 피크 아웃으로 해서 꾸준하게 하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 이유는 정부 주도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의 방향성입니다. 지금은 법안 처리에 있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곧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오늘도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의 비용을 조금 줄여서 법안 합의를 이끌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법안이 통과된다면 본격적인 투자 확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버라이즌의 오더 축소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해석하는 게 우리가 바라보는 게 맞다라고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흔들림 없는 2022년까지도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미국의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26년도까지 인프라에 65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연내 이 법안이 통과되었을 경우 22년도부터 주요 통신사들의 뚜렷한 투자 확대가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향 버라이즌뿐만 아니라 캐나다, 인도, 영국, 일본 등 공급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 장비 업종도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통신 장비 중에 어떤 기업을 보아야 하는가, 선별할 수 있는가, 그 선별 팁을 좀 말씀을 드리면 3분기,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지속되는 기업들이 있을 거고요. 그 중에서도 턴어라운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기업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22년도 미래성장 동력으로 모멘텀이 확인되는 기업들 보셔야 되겠고요. 고객사 내 시장 점유율,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그리고 공급 경쟁력이 뚜렷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향 매출액과 공급량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기업들, 결국엔 실체가 있는 기업들을 좀 보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종합해 보았을 때 RFHIC, RF머트리얼즈, 기가레인, 에이스테크, HFR을 신한금융투자 보고에서는 탑픽주로 좀 뽑고 있습니다. 오늘 통신과 통신 장비 업종을 보았는데요. 혈액을 온몸으로 운반을 해야 되는데 그 혈관이 있어야 혈액이 운반된다. 거기에 있어서 필수적인 게 통신 업종, 그리고 통신 장비 업종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이번 주도 이 섹터 안에서 눈여겨볼 만한 기업들 찾아서 내일 아침 그리고 금요일 아침까지 작전 리포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정말 명언을 또 남겨주셨습니다. 혈액을 운반하려면 또 그 혈관이 또 필요하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흐름들이 함께 또 힘을 합쳐야 이런 시너지가 나는 건데 이 통신사뿐만이 아니라 통신 장비 업종까지 같이 체크를 한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투자할 만한 그런 섹터가 또 반짝반짝 더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샵 0082번으로 허반석이라고 3글자 보내주시면 이 이야기들 방송 외에도 전해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위원님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